안녕하세요. 흥사단 교육수련원 원장 장동현입니다. 오늘 단우 교육은 흥사단 운동의 시대별 흐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해방 후부터 1950년대까지 시민 계몽운동의 시기, 196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에 이르기까지 청년학생운동과 민주화운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1990년대 이후의 시민운동의 시기, 그 연장선상에서 2000년대 이후에 흥사단 비전의 재정립에 대해서 재정립을 위한 노력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먼저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흥사단 창립의 시대적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이 노골화하고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 지배체제를 확립하는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이에 대항하여 자주독립과 개화자강을 위한 선각자들의 주체적인 노력이 이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흥사단이 1913년도에 미국에서 창립이 됩니다. 그러나 흥사단의 전신은 1907년도 신민회에 있고 또한 청년하구회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신민회는 1907년에 비밀 결사 조직으로 독립운동을 위한 단체이고 그 신민회 산하의 청년 단체로서 청년하구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민회는 1911년 9월에 일제에 의해서 일제의 탄압으로 강제 해산되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흥사단이 신민회와 청년하구회가 해체되고 난 이후에 1913년에 설립되는데 이러한 창립의 중요한 의미는 군주국가였던 한국이 근대 국민국가, 민주공화국가로 전환되는 시기였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시기에 창립된 흥사단의 창립 목적은 무엇일까? 1913년 5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이 창립되었을 때 이 시기에 사회적 과제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독립운동, 그리고 한국이 근대적인 국가로 거듭나는 것이었다면 이 두 개의 사회적 목표와 과제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흥사단의 창립 목적은 독립운동과 근대적 한국인 양성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흥사단은 구국 독립운동 단체이면서 국민 기초훈련 단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흥사단 약법에는 민족전도대업의 기초수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민족전도대업은 독립을 의미하는 것임을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 사진은 1913년 창립기에 샌프란시스코의 흥사단 건물 사진과 흥사단 약법 신민회 취지서의 내용을 담은 사진들입니다.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흥사단이 설립기의 시대적 의미를 근대 국민국가, 민족국가, 민주공화국가로의 혁명적 전환이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이것을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연설을 통해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상해 임시정부 수립 후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대리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연설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권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위에 모범적인 공화국을 세워서 2천만으로 하여금 천연의 복락을 누리려 하며 우리가 신공화국을 건설하는 날이 동양 평화가 견고해지는 날이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이듬해 1920년 신년연설에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황제가 없나요? 있소. 대한나라에는 과거에는 황제가 한 사람밖에 없었지만은 금일에는 2천만 국민이 다 황제요. 제군의 앉은 자리는 다 옥좌며
머리에 쓴 것은 다 면류관 이외다. 황제란 무엇이요? 주권자를 이름이니 과거의 주권자는 유일이었으나 지금은 제군이 다 주권자 외다. 이렇게 연설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범적인 공화국을 세운다. 신공화국을 건설한다. 2천만 국민이 다 황제요 주권자다 하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립협회에서 시작해서 신민회를 거쳐서 3.1 운동 이후 상해 임시정부에서 실제로 구체화된 그 실체를 드러낸 민주공화국가의 내용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립돼서 임시정부 수립에서 활약하는 흥사단 운동을 시기별로 조금 펼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흥사단 운동의 중심의 변화가 단세의 변화가 미주에서 시작해서 상해를 중심으로 한 중국, 그 다음에 국내, 서울과 평양, 그리고 상해와 한국 이렇게 중심 이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창립 초기에는 미국에서 미주 전역과 멕시코에 이르기까지 조직이 확산되고 이 시기에는 힘기르기와 동맹수련 활동을 주로 했고 이런 것들은 바로 독립전쟁을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원동위원부가 설립이 되고 독립자금을 조달하고 서울과 평양에 흥사단 조직이 더욱 확산돼서 국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이 20년대라면 20년대 후반 30년대로 넘어가면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대공주의를 제창하고 다양한 독립운동을 하는 세력들을 통일적인 독립운동으로 모으고자 하는 통일 독립운동을 제창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937년에 일명 흥사단 사건으로 불리는 동우회 사건으로 해서 일제에 의해서 흥사단이 강제 해산되는 비운에 처하게 됩니다. 이로써 흥사단 단원들 180명 이상이 입건되고 옥고를 치르는 큰 사건이었죠. 이후 도산 안창호 선생은 옥고를 치른 후유증으로 1938년에 서거를 하심으로써 30년대 운동의 변화에 좌절과 약화를 좀 가져오는 그런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해 임시정부 수립과 도산 안창호 선생 그리고 흥사단이 독립운동 전개 과정에서 기여한 점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세계 임시정부의 단일정부 수립 원칙을 제안하고 이 세계 정부의 지도부를 설득하여 세계 정부를 하나의 상해 임시정부로 통합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데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세계의 정부는 한성정부, 러시아 아령에 있는 대한국민의회, 그리고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 세 개의 정부가 상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하나의 통합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여기에 안창호 선생이 크게 기여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의 기반이 되는 이론적, 실제적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내무총장 시절에 임시정부의 종합적 청사진을 제공하고 국내 비밀 연락망인 연통제를 실시하고 통신연락과 정보수집을 담당하는 교통국을 설치하고 또 독립신문을 발간하고 사료편찬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로써 한국의 역사와 존재를 세계에 알림으로써 우리 독립운동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임시정부의 지원과 인재 공급에 관한 기여입니다. 미국에 있는 대한인 국민의 중앙총회에서 모금한 독립운동 자금을 상해 임시정부에 제공함으로써 상해 임시정부 청사를 마련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를 하였고 상해 원동위원부를 중심으로 흥사단은 중견 단위 및 청년 인재들을 독립운동에 공급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1924년에 남경에 도산 선생이 설립한 동명학원을 창립할 당시의 사진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그렇게 해서 30년대가 지난 후에 해방이 되고 해방 이후 50년대에 이르기까지 시민 계몽운동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방 이후
1946년에 국내 위원부가 조직이 되고 1차 국내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47년에는 2차 국내 대회가 개최되고 48년에는 미주에 있는 흥사단 본부가 국내로 이전하였습니다. 그 연간인 1947년에 2차 약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흥사단 약법에 명시된 흥사단의 목적이 민족 전도 대업의 기초 준비라고 하는 표현으로부터 민족 전도 번영의 기초 수립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공약 5개 항목과 3대 수련을 명시하는 등의 약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약법의 목적 조항의 표현의 변화는 이제 명실상부하게 독립된 한국이 독립운동을 벌이는 흥사단으로부터 흥사단 운동이 민족 번영을 위한 사회운동으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약법에 반영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1950년대에 이르면 흥사단 운동의 중심은 사회교육과 시민계몽운동의 중심이 놓여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금요개척자 강좌를 들 수가 있습니다. 금요개척자 강좌는 6.25 전쟁 후에 사회적 혼란기가 채 가시지 않았을 때 1954년부터 이 강좌를 통해서 사회에 나아갈 방향 또 새로운 지식의 자양분을 지식인 사회에 공급하고 또 사회적 의식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금요개척자 강좌는 많은 지식인과 대학생 지성인들을 참여시키면서 40여 년간 지속이 돼서 1998년까지 1414회에 이르는 대단한 기록을 세우면서 강좌를 이어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1954년에 새벽이라고 하는 사회 종합 잡지를 발간하고 1964년에는 흥사단 기관지 월간 기러기를 발간하였습니다. 여기서 새벽 잡지에 대해서 조금 부연을 하겠습니다. 종합 잡지인 새벽 잡지는 1954년에 창간되었는데 평론, 교양, 학술, 문화 등을 다루면서 새벽의 정신을 강조하였는데 새벽의 정신은 바로 자유와 민주의 역량을 풀뿌리부터 쌓아 올리자, 무실 역행의 정신으로 민족의 품격을 향상하자, 이러한 정신으로 사회 비판적 지성 잡지로서 기능하였습니다. 이승만 정권 하에서는 특히 60년 3월 하순에 의해 발령된 새벽 4월호에는 자유당 정권의 부정부패와 폭정에 시달리던 민의와 민성을 대변해서 4.19 혁명의 불씨를 지피는 데 기여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0년대까지 금요개척자 강좌와 새벽지를 필두로 한 시민계몽운동, 사회교육의 시기를 거쳐서 1960년대로 이어지는 청년학성운동에 대해서 다음에 또 살펴보겠습니다.